안녕하십니까. 열린마당과 함께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5월은 참 특별한 달이죠. 그런데 광주의 5월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네. 바로 5.18 민주화운동 때문인데요. 5.18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광주 전역에서 특별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열린마당에서는 이 소식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작 뮤지컬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은 작품인데요. 뮤지컬 광주에 관한 소식 준비했고요. 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이 스승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모니카로 맺어진 스승과 제자들도 함께하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분들이 특별한 공연도 준비했다고 하니까요. 네. 하모니카 연주 기대해 주시고요. 네. 특히 뮤지컬 광주는 저희가 하이라이트 장면을 좀 준비를 했죠. 그렇습니다. 주연 배우들이 등장하는 하이라이트 영상과 함께 배우들의 인터뷰 그리고 또 연습 장면이 담겨 있는 히스토리 영상도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패널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광주님께 감독님께 5월은 어떤 의미인가요? 제 광주의 5월은 남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 않아도 5월 달은 바쁜 달이거든요. 음. 뭐 스승의 달, 가정의 달, 뭐 여러 가지로 어린이날까지 해서. 근데 유독이 이 광주의 5월은 더욱 바쁩니다. 또 행사가 또 여러 행사가 많이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도 더 바쁘죠. 네. 5월 달이면은 프로야구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달이거든요. 순위권 그렇죠. 다툼이 치열해지죠. 네, 그리고 최근에는 기아가 조금 이기니까 잘하죠. 더 바빠집니다 이제. 네. 승리 소식을 안겨주기 위해서 어쨌든 간에 5월 달은 잘 지내야 되는 그런 달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네. 무대에 서시는 지정남 씨께서도 5월은 무척 많이 바쁘시죠? 예, 저도 이제 극단에서 5.18 관련된 마당극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부터 지금 시작이 됐고 또 5월 관련된 행사도 많고 이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문화 행사에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5월 17일 날 5.18 전야제 있죠. 5월 18일 날 제 공연도 있습니다. 진짜요? 오후 5시 30분에 민주광장에서 있습니다. 가야지. 저 보러 오세요. 네. 많은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5월과 관련된 소식 저희 첫 번째 초대 손님을 통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계 소식 그리고 뮤지컬 광주를 비롯한 다양한 소식들 전해주실 분입니다. 광주문화재단의 황풍년 대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문화재단 대표에서 황풍년입니다. 열린마당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나왔는데 네. 저쪽에 앉아있다 이쪽에 있는 굉장히 분위기가 화사하고 좀 젊어진 느낌이네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출연자들 덕분에 저희 열린마당이 점점 나이가 네. 어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네. 문화재단에서 5월을 문화와 예술이 넘실대는 달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두 분 못지않게 대표님도 많이 바쁘시죠? 네, 이제 여러분이 말씀하셨지만 정말 광주의 5월은 특별하다. 네. 그리고 이제 그 특별한 이유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그 기념일들이 있는데 광주는 역시 5.18 민주화운동의 성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고 또 그 가치를 공감하는 그런 다양한 행사들이 벌어지는데 네. 우리 문화재단도 역시 문화와 예술로 5월을 공감하고 또 대물림하는 그런 여러 가지 뭐 공연, 전시, 강좌, 또 체험 이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꽉 채우고 있습니다. 네, 정말 5월을 보내는 문화재단의 꽉 찬 포부를 설명을 해주셨는데 뭐 워낙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문화재단이지만 혹시라도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이번 기회에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신다면요. 예, 광주문화재단은 이제 광주 안에 행정, 문화정책을 총괄하는 광주시가 출연한 공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주로 하는 일들은 이제 광주 안에 다양한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예술가들에 대한 창작 지원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시민들에 대한 문화예술 교육도 이렇게 합니다. 유아 교육도 하고 청년 교육도 하고 또 이제 퇴직한 분들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전통 문화와 관련한 것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는 공연도 하고 교육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공연, 음악회, 뮤지컬 광주도 마찬가지고요. 프린지 페스티벌 같은 것도 하고요. 이런 사실 알고 보면 일 많이 합니다. 예, 지금 설명해 주신 게 다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내용들은 시민들과 함께 또 시민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시고 있는 행사인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광주 시민이신 감독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알고 계셨나요?
저기 우리 황풍윤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여러 차례 방송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제 솔직하게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 문화재단 하면은 예술인들의 어떤 그 단체, 예술인들이 활용하는 그런 단체, 뭐 이런 정도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일반 시민들에게도 교육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계획 행사를 이렇게 하신다는데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반성을 좀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동안에 여러 번 뵀는데도 예. 오늘 이렇게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기는 처음 아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굉장히 황풍년 대표님이랑 이물원 사이고 네. 또 문화재단과도 이물원 사이인 게 그 예술가 창작 지원 해주신다 하셨잖아요. 저도 작년에 받았었거든요. 어떤 덕석을 요만치 깔 수 있어.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오. 정산도 같이 해드립니다. 진짜 친절하게 다 알려주시거든요. 극단도 마찬가지, 개인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물 없이 참새가 방앗간 들이댔기 자주 제가 재단에 좀 들어가 보는 편이죠. 네. 네. 아, 정말 많은 일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김 감독님처럼 네.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 만나시면은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반성을 하죠. 왜요? 예, 감독님 반성할 일이 아니라 문화재단이 좀 더 시민들하고 가까이에서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행사 네. 그런 기획들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감독님께서는 이제 기아 그 홈 경기 하실 때 그 중계 해설 하시느라 바쁘시잖아요. 근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에 우리가 홈 경기 그 식전 공연을 네. 그 기아하고 같이 연결해 가지고 우리 예술가들이 거기서 공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행사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 문화재단에서 기획하고 시민들을 위해 전해드리는 여러 가지 행사 공연들을 아마 체험해보고 겪으셨으나 네. 이것이 문화재단에서 했구나라고 생각을 못하시는 분들도 아마 맞아요.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네. 오늘 저희 열린마당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그렇다면 하나하나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시는 광주 시민들을 위해서 문화재단이 준비한 5월 행사들을 만나볼 텐데 그중에 가장 먼저 내세우고 싶으신 네. 것이 뮤지컬 광주 이 작품이시죠. 예, 이제 당장 다음 주부터서 그렇죠. 예, 공연이 들어가기 때문에 뮤지컬 광주가 여러분이 이제 5월을 소재로 한 네.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이 많잖아요. 사실 뭐 시도 있고 소설도 있고 노래, 연극, 또 마당극, 영화도 상당히 많은 그렇죠. 그런 인기를 끌었고, 근데 이제 뮤지컬 광주는 좀 더 자라나는 세대에게 5월을 좀 더 잘 알리고 네. 그다음에 이제 세계인들에게 5월을 알려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장르의 창작품, 창작 예술 네. 이것을 고민하면서 2019년에 이렇게 기획해서 만들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 5.18 민주화운동 이렇게 40주년을 앞두고 네. 이제는 뮤지컬이라는 장르로 5월을 한번 만들어서 서로 공감하고 또 대물림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뮤지컬 광주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알고 있는 5.18과 관련된 내용을 다뤘다. 그렇습니다. 이건 알겠는데 네.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저희가 만나본 5.18 관련 다른 작품들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은 5월에 많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그 대부분 그 도청을 중심으로 한 항쟁 이야기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네. 이제 5.18 광주를 다룬 뮤지컬의 경우는 일단 가장 큰 특징은 뭐랄까 대형 그 무대에서 노래와 춤으로 이렇게 그것을 풀어내는 뮤지컬이라는 장르는 예. 사실상 창작 뮤지컬은 그런 규모로 한 것은 이제 뮤지컬 광주가 처음이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되게 뭐 요즘 젊은 사람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워낙 재미있고 좋은 문화 콘텐츠가 많으니까 많으니까요. 예. 5월을 어디다가 입혀가지고 그분들에게 그걸 좀 알릴 수 있을까. 뮤지컬이라는 장르가 딱 맞아 떨어지는. 그리고 또 이제 세계 사람들하고도 뮤지컬이 굉장히 공감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뮤지컬은 그런 특징이 있다. 네. 그런 말씀을 장르적인 특징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니까 앞서서 2020년에 초연을 했는데 네.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정말 다양한 도시에서 공연을 네. 했었죠. 2019년에 이제 기획을 해가지고 예. 그때 초연을 말해하면서 올해 이제 4번째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서울과 부산과 전주, 고양, 세종, 광주까지 하면 6개 도시에서 이렇게
100회가 넘는 공연을 했고요. 네. 작년에 이제 그 뮤지컬의 본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뉴욕의 브로드웨이에서? 네, 와. 거기서 이제 그 쇼케이스 공연을 했습니다. 네. 네, 그 쇼케이스는 이제 그 브로드웨이에서 활동하는 그 3세계 배우들을 캐스팅해가지고 네. 완전히 영어로 이제 그 뮤지컬의 넘버들을 영어로 다 개사를 해서 네. 그 미국 사람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쉽게 이 스토리에 빠져들 수 있는 노래로 바꿔서 이렇게 공연을 했어요. 미국에서 반응 어땠습니까, 대표님? 저는 사실 그 가면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사실 그 가슴이 통계하고 진짜 이게 객석을 다 채울 수 있을까. 근데 한 500석 정도 객석이 꽉 찼고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에게 그 광주의 이야기가 얼마나 공감이 될까 했는데 역시 그 사람 사는 곳에서의 네. 그 사실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네. 그 굉장히 그 참혹한 상황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인데 시민들이 서로를 돕고 이렇게 희생하면서 네. 끝까지 어떤 희망을 놓지 않는 그런 모습들 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노래로 이렇게 풀어졌을 때 많이 막 우시더라고요. 외국인들도 그리고 또 기립박수도 막 쳐주고. 네. 네. 그래서 어떤 그 이 이야기가 올해 이야기가 우리가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을 다룬 그런 네. 레미제러블 레미제러블. 같은 네. 이런 그런 어떤 뮤지컬이나 네. 그런 창작물처럼 광주를 다룬 그런 것들도 사실 세계의 사람들과 보편적인 정서로 통할 수 있겠구나 이런 가능성 같은 것을 좀 느끼고 왔습니다. 네. 네. 이미 공연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네.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떠실까요? 지정남 씨 보셨나요? 작년에 봤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네. 5.18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뭐 뮤지컬이든지 마당극이라든지 영화든지 계속적으로 이야기되어져야 될 5.18 민주화 운동인데요. 공연이 끝나고 나서 깜짝 놀랐던 게 광주 네. 시민분들이 계속 박수를 치시면서 집에를 안 가가지고 내가 쫓아낼 뻔 봤어요. 그 정도로 박수를 네. 계속. 그리고 이제 서울에 조카가 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주 꼭 봐라라고 했더니 이미 20대 안에 회자가 됐더라고요. 이 광주가. 그 정도로 지금 새로운 바람을. 그리고 이게 고전이 돼서 네. 레미제라블처럼 몇백 년이고 쭉 하는 그런 공연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초연부터 현재까지의 모습을 담은 이 히스토리 영상을 얼마 전에 공개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이제 시즌 4 이제 네 번째 되니까 그동안 이제 그 처음에 그 뮤지컬 광주를 준비하는 과정부터서 일단 배우들이 이제 대부분 다 20대고 80년 5월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이 배우들이 이제 5월의 현장을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거기서 느끼고 또 시민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자기가 맡은 그 배역에 이렇게 체화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들이 그 공연 자체도 그렇지만 배우들이 이제 여기에 빠져드는 과정 이런 네. 것도 되게 재밌고요. 순간순간 또 뭉클하고 네. 우리 시민들이 그 히스토리 영상을 보시면 다들 또 다 아는 그런 장소도 나오고 하니까 네. 되게 반응도 좋았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영상 대체 어떤 모습일까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볼까요? 네. 엄연히 실제 했던 이야기고 그래서 더더욱 부담이 많이 됐던 프로젝트였습니다. 잊지 말고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역사로 기억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날의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이 잘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큰 감동과 임팩트를 받았고 모든 배우들이 한 마음으로 공연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저와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냈던 우리나라의 사람들이 그런 아픔을 겪었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먹먹해지는 그런 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거를 잘 알고 다시 미래는 나은 삶을 살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하나 악기들 그리고 배우 목소리들이 합쳐져서 이 용서와 화해를 좀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같이 울고 웃었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을 위한 새로운 소설이나 새로운 이야기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가 겪었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 작품이 얼만큼 관객분들께 뜨거울 수 있을까, 저 자신에게 뜨거울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굉장히 더 탄탄해지고 모두가 공감하고 그 시절을 좀 뜨겁게 다시 한번 떠올릴 것 같은데요. 잊어서는 안 될 5.18 민주화 운동을 담은 소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면서 같이 마음으로 느끼면서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It was very entertaining and enlightening. Learned a lot about Korean democracy. 네, 잘 봤습니다. 길지 않은 4분 정도 되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 네. 중간중간에 소름이 돋는 그런 맞아요. 장면들도 있고요.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익숙한 장면이나 사진들도 아 저거 나 알고 있지 그런 생각 하셨을 거예요. 네. 때문에 히스토리 영상이지만 약간 공연 미리 보기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감독님을 제가 살짝 봤거든요. 네. 굉장히 깊이 빠져서 보시더라고요. 엄청나게 깊이 빠져서 본 네. 것 같은데요.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배우들의 인터뷰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인터뷰를 하는지 그런 것들이 더 관심이 가는 거예요. 제 안으로는. 네. 그래서 직접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에 대한 인터뷰 이런 것이 더 상당히 감동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연극 무대는 배우 예술이라고 하거든요. 네. 작년에 봤을 때 그 배우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그게 오히려 더 큰 감동이었어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서울에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인데 어쨌든 여기서 공연을 하면서 공연으로 이렇게 역사를 알아간다는 거 그것도 좋고 많은 사람들한테 진짜 큰 감동을 줬던 작품이었습니다. 그 준비하면서 또 자기의 변화를 느끼면서 얼마나 설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것이 느껴졌어요. 네, 이 히스토리 영상이 개막 공연을 앞두고 공개가 됐는데 네. 이 히스토리 영상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이게 이제 두 분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우들의 경우는 일단 5월을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그 배우들뿐만 아니라 사실 여기 있는 젊은 배우들뿐만 아니라 5월을 겪은 사람도 그렇고 5월과 관련한 어떤 역할극을 한다는 것은 늘 굉장히 버겁잖아요. 네. 근데 이 젊은 배우들이 이제 그것을 작품을 만들고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오히려 사명감과 책임감 같은 것을 엄청 이렇게 느끼는 그런 거고 자기들이 되게 여기서 빠져들어요. 그리고 이제 히스토리 영상이 나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뮤지컬은 그걸 좋아하는 젊은 그 팬들이
올해는 어떤 식으로 좀 더 이렇게 달라졌을까, 업그레이드 됐을까 이런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객석에 대한 예매율이 굉장히 높아서 지금 특정 날은 이제 거의 매진이 되고 이제 그런. 한 차례 두 차례 공연이 되면서 또 연습을 진행해 가면서 배우들의 사명감이 남달랐다 그 표현을 네. 해주셨잖아요. 네. 옆에서 지켜보시는 입장에서 굉장히 많이 뿌듯하셨겠어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이 5월을 문화예술로 세대 전승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뭔가 저희는 또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네.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젊은 배우들이 그런 5월에 빠져들고 자기 역할, 이 역할이라는 것이 뮤지컬 광주는 몇몇 사람의 영웅적인 이야기가 주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이 이렇게 공동체에 닥쳐오는 그런 여러 가지 위협적인 상황과 그 어떤 폭력, 참혹한 학살 이런 것을 대하면서 점점 이렇게 서로를 도와가고 희생하고 그러면서도 끝내 총을 들고 저항할 수밖에 없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배우들이 대부분 전부 다 거의 주연이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시민 역할이 주연이니까. 그렇죠. 이제 거기에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그 뮤지컬 배우를 꿈꾸는 그런 지역 그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역에서 오디션을 해가지고 예. 광주 시민 5명 정도를 지역에서 뽑았거든요. 네. 오디션 현장이 정말 너무 뜨거웠어요. 19대 1이었어요. 네. 그래 한편으로는 정말 너무 좀 미안하더라고요. 우리 지역의 예술을 꿈꾸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더 많은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연도 우리 지역에서 정말 만들어야 된다. 네.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대형 창작 뮤지컬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정말 점점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내고 광주에 오면 볼 수 있는 그런 브랜드 공연 같은 걸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네. 그렇게 이제 지역에서 뽑힌 젊은 사람들이 네. 이제 이 사람들은 지역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 막 어떤 부담감과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 네. 그래서 올해 뮤지컬 광주는 정말 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이렇게 기대가 되는 올해 뮤지컬 광주가 개막작 다음 주 화요일 저녁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16일 날 빛고울 시민문화관 대극장에서 하고요. 사실 이번에 16일부터 19일 이제 피날레 공연까지 이 6일 동안 그 공연을 하기 전에 우리 그 빛고울 시민문화관 앞에 계단 밑에 이렇게 평평한 곳에 작은 무대를 하나 만들고 시민들이 니무리안 행진곡을 부르는 그런 그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자기가 와서 이렇게 니무리안 행진곡을 혼자서 부르기도 하고 가족들이 부를 수도 있고 이따가 나오실 그런 분들처럼 연주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아주 특별한 니무리안 행진곡 부르기 릴레이 이벤트도 만들었습니다. 예. 네. 우리의 5.18에서 모두의 5.18을 만들어가는 그 창작 뮤지컬 광주의 작품을 하이라이트 영상도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네. 배우들의 모습까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경찰도 막지 않으려니까 평화롭게 무탈하게 협조 좀 해주세요. 서장님께 박수. 그래. 무등산이요 영원하다. 광주 시민 여러분. 오늘이 며칠? 5월 19일. 네. 61년 5.16 군사 쿠데타가 있었던 그날로부터 딱 19년 되는 날입니다. 길고 길었던 어두운 암흑의 시대를 끝장내고 찬란한 자유의 시대를 열어봅시다. 광주의 영광, 광주를 위하여. 올 거라고 믿어 찬바람이 멈추는 날 먼지 하나 날리지 않는 구름 거친 그날 웃을 날이 오면 하얀 미소
피어나겠지. 하얀 비둘기도 꾸꾸루꾸 광장을 날겠지. 봄이잖아, 그렇잖아. 이제 그만 뒷장을 풀어. 무서운 표정 하지마, 무서운 말도 하지마. 그날이 올 때까지. 봄이잖아, 그렇잖아. 이제 그만 가슴을 열어.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린 말하고 노래하고 후회 없이 살아갈 우린 원한다 한 뼘의 자유를. 우린 원한다 한 움큼의 사랑을. 우린 원한다 꿈꾼다 이 땅의 자유 평화. 험한 일상 소박한 행복 막걸리가 생각나네. 시원한 바람. 한 뼘의 자유를. 우린 원한다 한 품의 사랑을. 우린 원한다 이 땅의 평범한 일상 소박한 행복 막걸리가 계속 목소리 뱉어가고 앨범이 귀기 무려. 나는 보고 싶어. 계속 도시를 밝히네. 달덩이는 심장으로 뜨거운 몸짓으로. 여기는 광주. 잘 박수, 봤습니다. 큰 박수를 쳐야 될 것 같아요. 하이라이트 영상만 전해드렸는데도
여기저기서 이제 두 분께서도 와 하는 그런 네. 그 감탄을 해주셨는데 이미 6개 도시에서 공연을 한 작품입니다. 저희들만 이렇게 느낀 게 아니라 먼저 보셨던 관객들의 감상평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광주의 5월을 경험한 사람으로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앙금처럼 남아있었나 봐요. 공연 보면서 많이 울었고 시원해진 느낌입니다라고 이야기를 남겨주셨어요. 예, 저도 하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연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낀 신기한 경험이었습니다. 무대 위 모든 캐릭터들이 살아있는 것 같았고 진짜 그 시절의 사람들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네. 이 느낌을 아마 비슷하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이 내용을 자세하게 접하지 못한 시청자분들께서는요, 지금 영상 보시고 예매해야겠다, 공연 네. 보러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대표님, 저희 스케줄 일정 다시 한 번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5월 16일부터서 7시 첫 공연 시작되고요. 16, 17, 18, 19, 20, 21일까지 이렇게 6일 동안 9차례 공연됩니다. 18일, 20일, 21일은 2차례 이렇게 공연이 됩니다. 네, 기억해 바로 두셨다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네. 시작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뮤지컬 광주 외에도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는 네. 많은 행사들이 있다고 하는데, 무등 울림 축제가 있다고요? 무등울림 축제는 이제 그 무등산 증심사 쪽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에 한옥, 멋진 한옥 4채로 이렇게 있는 전통 문화관에서 25, 26, 27 이렇게 3일 동안 이루어집니다. 5월을 이렇게 테마로 놓고 뭐 5월아 놀자 해서 이렇게 체험 행사도 하고 또 첫날 25일 그 첫 개막 공연은 김산옥 씨와 선우 씨가 이렇게 서로 콜라보로 공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27일은 도청의 마지막 항쟁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27일 날은 진도 씻긴굿을 저희가 전통문화관에서 하면서 어떤 그 넋을 달래고 또 회원의 의미로 씻긴굿 공연도 합니다. 네. 열린마당 가족들이 곳곳에서 이렇게 열심히 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알고 싶으신 분들은요,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뮤지컬 광주를 비롯해서 다양한 문화가 행사 소식들 전해주셨는데, 끝으로 이 이야기는 꼭 해야겠다, 혹은 시민들께 전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남겨주시겠어요? 예, 광주 5월은 정말 너무나 자랑스러운 우리의 자산이고 문화자산이고 역사적인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데 앞으로도 많은 그 문화예술로 그것이 그 공감대를 확산하고 되물림되면 지금은 어떤 지역에서 조금 이해도가 낮고 그렇게 되겠지만 프랑스 혁명처럼 프랑스인 모두가 프랑스 혁명을 자부심으로 생각하듯이 80년 5월의 역사도 저는 길게 보면 반드시 광주 사람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자부심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뮤지컬 광주 작품 이외에도 광주문화재단에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행사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광주문화재단 황풍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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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열린 초대석 두 번째 초대 손님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스승과 제자 사이에 세 분이 나오셨거든요. 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겠어요? 김선효님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하모니카 아카데미 이사 겸 강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또 저희 하모니카 동호회 하모니카를 닮은 사람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은 세 딸의 엄마, 네 손주의 할머니가 되겠습니다. 한애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안녕하십니까. 하모니카를 보면 항상 즐겁고 행복한 남자 하모니카의
영원한 친구 박은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세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 한 분은 스승님이시고 두 네. 분은 제자분이셔서 네. 어떤 분이 스승님일까 이렇게 보다가 잠깐 아까 힌트를 주셨죠? 제일 여유 있는 분이 김선현님이세요 지금. 스승님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관계로 지금 네. 세 분이 스승과 제자 사이인 건지. 여기 하모니카를 사랑하는 방은기 학생은 네. 그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한 10여 년 전에 이제 저한테 학생으로 들어오셨고요. 오. 여기 옆에 계신 한여든 멋진 이 할머니라고 표현하셨는데요. 네, 선생님은 이제 서구문화센터에서 한 5, 6년 전에 만나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하모니카 동아리로서 하담의 회원으로서 이렇게 스승과 제자로 또 만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만나신 곳은 달랐지만 지금은 하담이라는 그 닮아가다의 담자를 네네. 쓰신 거네요. 네네. 하모니카를 사랑한다 해서 하사 뭐 이렇게 가지 않을까 했는데 네, 하담이라는 맞습니다. 도구에서 네.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굳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나이로는 스승님이 제일 막내신가요? 얼굴도 요즘 평가를 하시는데 어떤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나이로는 가장 막내고요. 네. 뭐 인생 연륜도 막내고요. 마음 길이도 짧죠. 네, 그래서 항상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해주셔서 제가 나이가 어린 만큼 많이 사랑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아니, 그러면 제자 두 분은 나보다 나이가 어린 스승, 선생님 어떠십니까? 어렵진 않으세요? 아유, 저희 소녀 선생님 이름도 김소녀 선생님이신데요. 너무 순수하시고, 소녀가 되네요. 네네, 너무 네. 순수하시고 정도 많으시고 네. 아무튼 저희들의 에너지의 원천이 되시면서 굉장히 매력 만점이신 엄지척 선생님이세요. 박은기님께서 예, 어떻게 여기서 느끼셔요? 우리 선생님이 나이가 제일 어리시는데요. 그 배우고 또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또 나이가 많고 적음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제 그런 그 나이에 대해서는 관련이 없고 네. 단지 선생님이 그 어떤 음악적인 소양을 갖고 계시는가 아니면 또 열정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가, 저희들을 지도할 수 있는가, 또 선생님 성품이 뭐 어떠신가 이런 것을 처음에 많이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러면서- 오해일 수도 있는데 박운기님의 지금 자세로 봤을 때 김선여 선생님이 너무 엄하신가 봐요. 그래서- 몰랐는데 드디어 평가를 여기서 받는 것 같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상당히 엄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제 10여 년 동안 그 선생님과 사제지간을 적을 뵙고 보니까 사적인 일이 없을 때는 친구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두 분이 네. 지금 이제 제자의 입장이시지만 누구보다도 김선효 선생님의 마음을 잘 아실 것 같은 것이 두 분 전직이 선생님이셨다고요? 한혜련님? 네. 그때는 책임과 사명감으로 임했지만 지금은 우리 선생님이 늘 웃음을 주시고 또 그 때로는 그 속 깊은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같은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지금. 박은기님은 왜 이렇게 수줍은 표정을 지으세요? 어떤 선생님이셨나요, 박은기님께서는? 제가요? 네. 저는 아까 소개를 잘못하셨는데 저는 스승은 아니었고 네. 스승을 배출해내는 그 기관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이죠. 그렇습니까? 이제 보통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분 다 그런 교육과 관련돼서 몸담으셨으니까 나이가 조금은 어린 선생님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하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네네네. 선생님을 하고 대부분 저희 동아리 회원들이 저희와 비슷하거나 저보다 약간 나이가 어립니다. 네. 그러니까 또 맞춰서 살아야지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좀 이제 연배가 있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 장점이나 단점이나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드디어. 네, 그래요.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이 장점이 많죠. 항상 살아온 세월만큼 입담이 즐거우시잖아요. 그쵸. 예, 입담이 예. 즐겁죠. 지갑 빨리 여시죠. 두 번째 거 너무 좋은데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삶의 지혜도 제가 짧은 만큼이지만 그래도 선생님들 뵈시면 이렇게 항상 그 연륜만큼 어떤 일을 해결하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저희는 좀 제 성격도 그렇고 좀 직선적으로 나가는 편인데요. 문제 해결점에 있을 때는 조금 이렇게 완곡하게 곡선으로 이렇게 조금 해주실 때 보면 제가 되게 존경스러운 마음이에요. 단점은 왜 안 나올까요?
단점을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단점은 네. 아니고 네. 김선효 선생님께서 맞아요. 느끼셨을 때 네네네. 이거는 내가 약간 좀 불편할 수 있겠다 어렵다. 이런 정도? 네네네. 그 이제 나름대로 선생님들이 예전에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직업이나 직장이 여러 번 바뀌는데 지금 60, 70대 이상의 분들은 3, 40년 한 군데서 일을 그렇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의 프로다 보니까 뭔가를 배우러 오셨을 때도 그 귀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열정은 마음은 청춘이다 해서 달려가는데 사실 악기도 체득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되시니까 마음이 앞서가면서 연습은 안 하면서 왜 안 되지, 안 되지 뭐 이런 과정들을 볼 때 네. 조금의 선생님들이 전문가로 이렇게 퇴직을 하셨지만 이렇게 새로 배우는 입장일 때는 조금 그 마음을 놓고 너무 처음부터 잘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조금만 삶의 서울만큼 내려놓으시면. 낮추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직장에서 3, 40년 계시다가 무엇인가 특히 이제 악기나 이런 걸 배우실 때는 대부분 스승님들이 나이가 어리신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근데 뭔가를 시작하고 배우는 과정에서 스승과 제자 사이가 나이는 그렇게 감독님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당연한 그쵸? 말씀입니다. 네네. 나이 어는 사람들에게 배울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막 배우려면은 내가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아무래도 나이가 어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감안하고 그 임해야 된다고 생각해. 정남 씨도 맞죠? 어려워요. 저 많이 어린이가. 그래요? 저도 뭐 이것저것 배우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가면은 되게 저보다 이제 그렇죠. 연하인 선생님들이 많고 네. 저한테 큰 스승은 우리 아들인 것 같아요. 아.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다. 이걸 가르쳐준 스승이죠. 어찌 보면 나를 직접 가르쳐 주신 우리 스승님들 그리고 우리 아들의 자녀된 우리 스승님들 다 사랑합니다. 네, 저희가 그 앞서서 잠시 후에 공연이 있을 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공연을 위해서는 또 연습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네. 두 분 제자분께 저희가 여쭙겠습니다. 공연 연습을 그렇게 많이 하셨다고요? 엄청 하셨어요. 열심히 했죠. 사실은 네. 이제 트리오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연습을 하는 곡이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포기도 좀 해볼까 했는데 네. 또 참 좋은 기회인 것 같고 그래서 뭐 내려온다는 딸들, 선주들 다음에 내려와라 하고 그냥 다 밀치고 제 시간 가지면서 열심히 했습니다만은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가족들을 오지 말라고 네. 하실 정도까지 연습을 하셨고 네. 박은기님께서는요. 네, 저도요 이 갑자기 그 마당 출연이 네. 잡혀가지고 그냥 그 동안에 제가 어디 가려고 가족끼리 여행도 네. 가려고 하고 다른 일정도 많이 있었는데 일정이 너무 가까워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두 취소를 하고 짧은 기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곡을 또 하려고 보니까 엄청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동안에 입술도 트고 연고도 바르고 그런데 그 연습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부르면 입이 터지거든요. 네. 그래서 또 우리 옆에 계신 선생님이 약도 사다 주시고 바르면서 열심히 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요. 잠시 후에 보실 공연에서의 하모니카들이 다 달라요. 다르다고 합니다. 네, 맞아요. 그만큼 연습이 많이 필요했겠죠. 네. 다 다른 하모니카로 연주가 되죠? 네네. 하모니카 이제 두 분은 이제 같은 트레몰로 보금 하모니카인데요. 이제 한 분은 일부를 맡고 이제 또 여기 우리 박은기 선생님은 세컨 파트를 맡고요. 저는 이제 그 비느타라는 악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비느타라는 악기로 베이스하고 하음을 낼 수 있는 악기예요. 네. 그래서 네. 불면은 도미솔 하음이 나오고 마시면 뭐 이제 G7 코드가 나온다든가 네. 이런 악기입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가족들까지 오지 말라고 할 정도로 연습을 그렇게 네. 열심히 하셨던 이 세 분의 연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곡은 체리핑크 만보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함께 해주실까요? 네. 기대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세 분, 예,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좀 고독하고 외로운 악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네. 이렇게 세 분이 화음을 맞춰서 서로 눈을 바라보면서 함께 연주하는 건, 야, 굉장히 신선한 경험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하모니카 이 악기의 좋은 점이 사이즈가 작은 것들은 네. 이렇게 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먼저 어디서 쓱 꺼내가지고 혼자서도 이렇게 연주를 할 수가 있잖아요. 네. 혼자서도 연주가 가능한 악기인데 이렇게 세 분이 연주하셨을 때 함께 연주하면 어떤 것들이 좋은가요, 선생님? 네네. 그래서 이제 혼자 할 때도 즐겁지만 이제 저희가 어떤 공연이나 이제 보러 가실 때 독주는 두세 곡이면 조숨이라도 두세 곡이면 사실 귀가 힘들어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오케스트라나 이제 이렇게 화음을 이루는 그런 공연들을 보시면 뭐 1시간, 2시간 들어도 이상이 없듯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이제 성부를 나눠서 하다 보면은 훨씬 더 이제 자신의 색깔도 물론 줄여야 하기도 하고 예, 또 나타날 때는 표현을 해야 되기도 하지만 하모니카로서 이렇게 화음을 서로 이루는 거 그 점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좋은 게 자연스럽게 연주 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활동도 병행이 될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친구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참 좋죠. 네.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너무 이렇게 끼가 많으시고 재능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함께 하면 늘 웃어서 많이 웃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웃을 수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네네네네. 네. 그래서 그냥 이게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삶의 만족도. 맞아요. 예, 박은기 선생님 어떠세요? 예, 아시다시피 하모니카는 들숨과 날숨으로 연주를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폐 이런 데 엄청 그 좋은 영향을 주고 또 저희들이 그 긴장을 한다거나 우울증이 있다거나 또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또 스트레스 풀어주고 하는 것이 이 또 그렇기 때문에 네. 뭐 몸쪽으로나 마음쪽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그 유일한 악기가 하모니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그 죽을 때까지 갖고 갈 평생 동반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하모니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져가기 편하다. 네. 휴대하기 편하다 이런 말씀 하시는데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나갈 때는 하모니카를 한두 개를 주머니에 넣고 나갑니다. 평소 연출할 때. 네. 그래가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네. 장소가 어쨌든 간에 그 네. 연주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죠. 또 이제 연습도 하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또 일례로 저기 그 미국의 그 링컨 대통령도 하모니카를 엄청 좋아하셔가지고 항상 그 주머니에다가 하모니카 넣고 다니면서 즐기셨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만큼 하모니카는 좋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하모니카를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요. 박은기 님도 친구 많이 생기셨죠? 하모니카로 인해서 네. 인기도 많아지고 친구도 많아졌습니다. 아, 인기 많아진 거 너무 중요한 포인트네요. 네. 많아졌어요? 원래 남자들이 악기 배우는 거 인기 때문입니다. 아유, 참 좋네. 그 말씀을 굳이 안 하실 줄 알았는데. 아, 그만큼 자신이 있으신 거죠.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스튜디오에 이 세 분 이외에도요, 두 네. 번째 곡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8분이 함께 준비를 하셨거든요. 우와. 김선영 선생님, 준비 과정에 상당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네, 이제 8사람 모두가 이제 섭외를 받은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거의 매일매일 이렇게 만났는데요. 일단은 이제 제가 이제 뭔가 포스 있게 말씀을 딱 던졌죠. 네. 자, 개인 스케줄 다 일제 취소하고 매일 예. 연습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렇게 본인들의 일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정말 취소 다 하고 매일매일 그 야. 모이는 시간에 정말 모여가지고 너무 이 자리 빌어서 감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우리 한혜린 선생님 같은 경우 이제 소프라노 맡다 보니까 네. 언니 오늘 가서 100번만 해봐 100번만 이렇게 100번이 격려해 이렇게 주신 쉽게 분도 할수 있는 있고 건가요? 네 그래서 해주신 분도 있고 들어봐 괜찮잖아 그리고 나 밤새 연습했어 이러고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친해지면서 또 그런 네.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덕분에. 한혜련님은 괜찮으셨어요? 100번을 연습하는 게 쉽진 않았을 텐데. 많이 할수록 이게 좋아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냥 컨디션 조절하면서 적당히 했습니다. 사실은. 네. 네. 트리오 연주도 힘들었는데 아까 입술이 많이 틀 정도로 힘들다고 하셨는데 예. 박은경 선생님께서는 팔중주는 어떠셨어요? 이게 문제가 밭중주가 8명이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리 잘해도 한 사람이 틀려면 다시 해가지고 그렇죠.
계속 반복입니다. 어떤 사람은 잘하다가도 또 이제 정신만 조금 나면 또 실수해버리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네. 자, 과연 하모니카 팔중주는 어떤 모습일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하모니카를 닮은 사람들, 하담의 무대 저희가 팔중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잘 들었습니다. 하담 식구들의 멋진 무대였습니다. 연가 그리고 선마을 선생님을 하모니카로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하모니카 하면 생각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소리들이 이렇게 다양할 수 있구나. 특히 그 베이스까지 둥둥둥둥 하는 와, 그 느낌까지 하모니카로 가능했다라는 게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방향과 저희들이 보는 방향이 약간 다르잖아요. 네네네. 연주하실 때는 제가 봤던 방향에서요. 이렇게 연주자분들과 이 객석에 계신 분들을 봤는데 네. 연가하고 선마을 선생님은 함께하신 분들이 노랫말을 다 같이 따라 그러니까요. 부르실 정도로 익숙한 곡이어서 네. 어떤 모습이었냐면 소녀들의 소풍 자리에 체육 선생님 한 분 그런 모습들로 느껴질 만큼 정말 예쁘고 그런 아기자기한 그런 느낌으로 저는 봤습니다. 네. 감독님은 어떻게 오셨나요? 글쎄요, 이거 아까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하모니카 하면은 약간 그 곡조가 약간 슬프고 뭐 이런 것들이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그 보니까 체리핑크 만보 볼 때 저도 모르게 이렇게 춤이 춰줬던 진짜 그런 만보처럼. 리드미컬한 네. 그런 모습과 그다음에 그 8분이 한꺼번에 하는 그 합주는 또 그 하모니카의 그 하모니가 너무 아름답게 잘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들어서 색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는 생전 옥수수 하모니카만 불러봤지 요라고 큰 하모니카 처음 봤어요. 너무 보기가 좋고 저같이 잘 안 해본 사람 하모니카에 잘 안 접해본 사람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요. 들으면서 궁금했어요. 저 같은 사람 언제든지 가면 됩니까? 네. 궁금했슈?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한혜린 선생님처럼 미모가 좀 뛰어나야 하고요. 또 미스터 트롯맨이라고 할 정도로 내 나이가 어때서를 아주 흥겹게 연주를 잘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짝이 뭐 마음 오디션을 거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하모니카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오시면 환영합니다. 네. 오늘 뭐 연주도 연주고요. 공연이라고 저희가 봐도 무방하니까 준비하느라 워낙 많은 시간 노력을 들이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네. 오늘 어떻게 연주 마음에 드시는지 어떠셨는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우리 회원님들이 삐지시겠죠? 네, 그래서 굉장히 흡족합니다. 왜 저희 하담이라는 저희 그 동호회 자체가 너무 마음끼리 이렇게 연결돼서 네. 하나를 너무 그 아름답게 연주를 그런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제 저희 열성적인 팬들이 한 15분 정도 계시는데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예, 다음 기회에 저희가 자랑을 좀 보여드리려고 챙겨놓은 그런 보물들이 좀 함께 참석을 못해서 아쉬운 마음 좀 크고요. 그래서 나름 다 행복한 마음으로 연주를 하셨기 때문에 대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혜린님은 어떠셨습니까? 많이 아쉬웠죠. 연습한 만큼 실력 발휘를 못해서 그렇지만 네. 이렇게 항상 함께 하면서 저희들이 뭐 어떤 기술을 꼭 익히고자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늘 즐거운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예, 무대 하나하나가 늘 감사하실 거예요. 네네네. 박은기 님도 한 말씀 하실까요? 예, 이게 독주 같은 것은 혼자 하니까 별로 관계가 없는데 합주는 여러 사람이 뭐 소프라노, 엘토 아까 보신 대로 베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코드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파트 나눠서 이거 연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악보뿐만 아니라 다른 파트의 악보도 거의 외워야 되거든요. 네,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연습하는데 시간이 엄청 걸립니다. 독주보다는 네. 2~3배 이상의 그 수고가 시간도 걸리고 노력도 많이 필요한 악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악기 그것은 저희들이 좀 약간 평소보다는 조금 못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이렇게 밝은 표정으로 공연도 하시고 또 말씀 나누시는 걸 보니까 저희가 네.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계속해서 멋진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패널 두 분도 인사 나눌게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은 열린 초대석으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시민 여러분을 만나게 될 뮤지컬 광주 이 작품도 관심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일상이 행복해지는 멋진 동호회 활동도 추천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